그래서 뭐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은요 1주택만 갖고 있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종부세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법인들이 그냥 직원 사택이든 뭐 그런 경우는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가 되지만요. 대부분의 투자를 한 법인들은요 그냥 종부세를 폭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 투자가 참으로 어려워졌다. 저는 법인은 좀 반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는 좀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좀 더 개인 투자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인을 제한하는 거는 그건 크게 생각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옥석 가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정말 똘똘한 채로 집중되며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요. 근데 이 다주택자 포지션을 넓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면요, 결국은 저가 시장도 조금씩 올라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요. 자, 언제까지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어서 손해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공시가 1억 이하도요 올라줘야죠. 근데 공시가 1억 이하가 그 취득세 중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뭐 양도세 중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는요 뭐 광역시에 있는 조정지역에 있는 공시가 1억 이하 같은 경우는요 중과 맞아요. 네, 중과 맞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라 해도 중과를 꼭 안 맞는 게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근데 제일 피해본 건요 공시가 1억 이상들이에요. 네, 공시가 1억 이상들. 이게 이분들이 왜 손해냐? 전부 다 투자자들이 공시가 1억 이하로 뛰어들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상들이 많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노려도 되겠습니까? 노려도 될까요? 이게 틈새 시장일까요? 그건 좀 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시팡님께서 전세를 계속 살려 뒤지겠다. 연끌할 돈 능력 없어. 30년 노후 아파트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방에 투자하세요. 지방에 소액으로 투자하다 보면요 그냥 목돈이 생겨요. 샘마랑님께서 저게 세대로 내는 거라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인구는 3배 정도는 곱해야 할 텐데 교묘하네요. 언론.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이재환님 반갑습니다. 권호수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그래서 종부세 내는 1세대 1주택자가 13.2만 명, 10% 증가를 했다고 해요. 총 세액이 800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인원이 10%밖에 늘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공제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의 대상자 10만 명, 절대적 세부담 크지 않아?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 6월 1일부로 또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은 게 서울에 공급 물량 없는 데다가 두 번째 뭡니까? 공시가 현실화율 하면서 급속도로 올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안심하라고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세월호 사고가 생각나요. 왜? 선장은요 안심하라 하고 지가 튀었어요. 지가 튀었다고요. 네? 안심하라 해놓고 튀는 경우가 뭡니까? 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자, 참 이 종부세 고지서를 날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샘마라님께서 내년에는 대선도 끝났겠다. 뻥뻥 늘리겠죠. 뭘 늘린다는 거죠? 뭘 늘린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되면요 종부세도 폐지를 한다고 해요. 왜? 종부세는 위헌 요소가 좀 큽니다. 네. 왜? 동일한 부동산에서 이중 과세 때리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도 때리고 종부세 때리고. 네.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요. 네. 저는요 정권이 바뀌기에 솔직히 기대를 합니다. 네. 정권이 바뀌어야지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요 이 잘못된 이 나라 정책들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민주당이 180석으로 요지부동인 상태일 거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깜빵 보낸다고, 감옥 보낸다고 정신없이 또 1년 2년 흘러갈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또 정권 들어서면은 특검 하자 뭐 하다 보면요 정신없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권 심판으로 가는 대세론이 조금 강한 것 같기도 한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요.
광역단체장, 뭐 시장이든 군수든 그 다음에 뭐 도지사든 다 선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만약에 국민 심판, 그러니까 정권 심판으로 가서 대부분이 또 그 지금 국민의힘당 그쪽으로 된다. 가정, 네, 가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예, 국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예, 광역단체장 붙을 거 아닙니까? 네, 시의회, 구의회,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예, 싸우다가 볼일 다 본다니까요. 이게 나라가 지금 부채가 천조에다가 경제는요 암흑기예요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부동산이 올라서 그렇지 여러분 실제 체감 경기가요 그렇게 좋지만은 못해요. 좋지만 못하다고요. 그래서 현차 같은 경우도 민노총에서 일단은 약간의 꼬랑지를 내렸어요. 네, 더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를 잘 못하고요. 다른 걸 막 요구를 하고 있죠. 네, 다른 정년을 더 연장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체감을 하거든요. 아, 자동차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겠다. 왜? 이 변곡점이거든요. 이 전기차 시장으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빨리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해서 현대차가 그걸 놓친다? 그러면요 또 이 전 세계 시장 판도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에 요소수 대란 터졌잖아요. 요소수. 네. 그게 전기차로 가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수많은 시그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 시그널이 정말 이게 전기차로 가는 그런 변화의 뭐 하나의 그 신호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크랭님 반갑습니다. 늦게라도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그렇다는 겁니다.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요. 저는 국민이라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가지고 막 촛불 집회하고 있죠. 네. 촛불 들면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이에요. 국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모 뉴스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JTBC가 네. 현 정권의 창출의 1등 공신 아닙니까? 네. 우리 그 태블릿 사건.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죠. 태블릿을 보도하면서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제 생각이 아니고요. 카더라. 일각에서는 그게 과연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제보를 했을까? 태블릿이 실제로 존재를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떠들어대니까 순식간에 여론이 바뀌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권이 바뀌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치적 발언하는 데서 싫어하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 정권 들어서가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졌어요. 근데 정권이 왜 안 바뀝니까? 네?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작년에 한다. 2017년 2016년 연말이죠. 그때 터졌던 최모 씨의 사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많아요. 자녀 의대 보내려고 온갖 수작 다 썼잖아요. 네. 그거 실제 비교하면요. 아니 삼성에서 S사에서 말을 지원해줬다. 그거 뭐 혐의로 인정받았죠. 그걸 떠나가지고 그 말이 그 사람 혼자 썼습니까? 탔나요? 아니 말 타고 금메달 땄어요. 아니 금메달 따다니까요. 금메달리스트예요. 네? 근데 마치 뭐 수조 원의 뭐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면서 뭐 국회의원이 또 망발을 하지 않나. 근데 지금 들어와 생각하면요. 와 지금 현재 거의 5년 가까이 된 현 정권 내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졌는데 댓글 조작부터 해가지고 그 대개 사건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터졌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론 지금 뉴 미디어 시대잖아요.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SNS든 과거에
그 일부 언론사에서 그 주필이 사설로 여론을 조작하던 시대와 여론을 조종하는 시대와는 천지 차이란 거죠.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서요. 가짜뉴스는 다 거를 줄 압니다. 근데 2016년 그때는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는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그 정권도요. 전 정권도 잘못한 게 많아요. 있는데 저는 권력을 지키지 못한 게 이런 말씀 해드려 죄송하지만요. 네. 권력을 지키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네. 왜?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지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안타깝다는 거죠. 왜 정권을 뺏겨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왔느냐. 집값 다 폭등하고요. 저 집값 올랐다 해가지고 기분 좋지 않아요. 왜? 제 집만 올랐습니까? 다른 사람 집 다 올랐습니다. 예? 제가 이사를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응? 근데 다 올라가지고 폭등이에요. 폭등이라고요. 도대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부동산에 대한 전망 이야기하는 거요 제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무주택자 그냥 현 정권 말 듣고 예? 폭락이 유튜버 말 듣고 그 조회수 엮으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그 폭락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 믿고 견디다가 다 벼락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뻔히 보이잖아요. 제 눈에. 응? 뻔히 보인다고요. 자, 98년 IMF 때 97년 12월에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때부터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믿지 않고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 월드컵이 되자마자 피눈물을 흘립니다. 남들은 광화문 광장 나가가지고요. 예? 오필슨 코리아 아리랑을 외치면서 월드컵 응원하는데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월드컵 개발품 때문에 폭등을 했다고요. 폭등이요. 그리고 리먼 쇼크 이후 리먼 쇼크 때 집값 많이 떨어졌죠.